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AI 시대입니다. AI 시대에 몰라서는 안 될 정보, 꼭 알아야 하는 정보, 그리고 AI로 가능한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 알려주는 심층 탐방 채널. AI 어디까지 알고 있니? AI 폴입니다. 앞으로 AI 폴에서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AI 트렌드와 그 기술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AI 어디까지 알고 있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벤처 리서치입니다. 자, AI 폴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텍스트에서 감정까지 읽는 AI, 11랩스입니다. 2022년 런던의 작은 사무실에서 두 명의 폴란드 청년이 던질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왜 AI는 그림과 글에서는 혁신을 일으키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로봇처럼 들릴까? 창업자 피오트르 답코스키와 마티스타니 셰프스키는 어린 시절부터 레토르 방식 더빙에 익숙했습니다. 이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를 단조로운 나레이션을 읽어주는 폴란드식 더빙 방식으로 감정은 사라지고 정보만 전달되는 방식이었죠. 그 경험이 사람처럼 감정을 전달하는 목소리 AI를 만들겠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AI 목소리들이 더 로봇 같지가 않고 더 사람 같다고 느끼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AI 음성이 되게 기계적인, 인위적인 음성이었는데 요즘은 정말 사람이 대화하는 듯한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기술까지 왔죠. 11랩스의 핵심은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감정까지 이해하는 음성 합성입니다. 몇 초의 음성 샘플만으로도 사람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보이스 클론 생성, 텍스트 속 감정을 파악해 목소리에 반영, 29개 언어에서 언어 및 수준 발음을 지원. 초기 모델은 데이터 특성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결과도 나왔습니다. 예컨대 연설 영상을 학습한 뒤에는 말끝마다 청중 박수 소리를 덧붙이는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AI가 단순 단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소리까지 학습해버린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조차 사람 같은 목소리를 향한 도전 과정으로 회자됩니다. 이게 그냥 속도나 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문맥이나 감정까지 이해해서 목소리를 낸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예전에 TTS라고 하면 단순히 입력한 텍스트를 갖고서 좀 약간 기계적으로 터미네이터 같이 딱딱하게 말을 해줬잖아요. 11랩스와 같은 이런 AI 사운드 기업들의 과거와 정말 달라진 혁신적인 기능은 뭐랄까? 문장 전체의 문맥과 흐름, 그러니까 감정까지도 다 표현한다는 거죠. 그게 이전의 기술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기술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1랩스는 현재 여러 산업에서 실제 서비스를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트림.ai는 광고 제작 파이프라인에 11랩스를 접목해 TV 스트리밍 광고의 내레이션을 자동 생성합니다. 아이디어에서 완성본까지 걸리는 시간이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통신사 KPN과 고객관리 플랫폼 리갈은 11랩스 음성을 기반으로 한 콜센터 에이전트를 운영하며 실제 상담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일이라는 AI 상담사가 11랩스 음성을 활용해 보험 규정과 약관을 설명하고 다국어 상담을 지원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출판사와 크리에이터들은 텍스트를 바로 다국어 오디오북이나 영상 나레이션으로 전환해 제작 기간을 몇 달에서 며칠로 단축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전문 성우를 대체한다가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프로급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한다는 철학이 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오디오북 자주 듣는데 예전보다 목소리가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느꼈을 때도 있고 유튜브에 외국어 더빙 이런 것도 다 AI 목소리가 활용되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 ARS 서비스나 대국민 서비스 사용해보면 이게 AI인지 아닌지 저조차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예전보다 되게 이런 AI 보이스가 정말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졌다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11랩스는 동시에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유명인, 가수 등 민감한 인물의 목소리는 허용하지 않는 노고 보이스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작된 음성에는 추적 가능한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해 악용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술 혁신과 더불어 안전장치 마련에도 신경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사람 같아지면은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를 몇 초만 녹음해도 똑같이 복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잘못 쓰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있지 않은 사실을 이제 사실처럼 이제 오보하게 되는 거죠. 약간 이게 단순 재미있는 컨텐츠로 가느냐, 이게 범죄로 가느냐, 종이 하나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또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11랩스에서도 상당한 기술력에 대한 투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11랩스는 지금도 직원 수십 명 규모의 스타트업이지만 영향력은 세계적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AI가 1차 혁신을 이끌었다면 이제 목소리가 AI 혁명의 두 번째 물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음성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원초적이고 정서적인 매개체입니다. 이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확장시키며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 언어, 감정을 전 세계로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텍스트나 그림에는 AI가 적용된 사례가 그동안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목소리까지 이렇게 사람처럼 자연스러워진다고 하면은 뭔가 앞으로 저희가 경험하는 세상도 되게 달라질 것 같다고 느끼는데, 그럼 앞으로의 시대에는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무언가가 될까요? 저희가 이제 보통 영상을 얘기할 때 이제 비디오적인 것도 있지만 사운드적인 것을 얘기할 때 더욱더 자연스럽고 인공지능이 저희한테 이제 가져다 줄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가 또 기대하는 기술에 기대하는 바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랩스는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느낀 불편함에서 출발해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창작자와 기업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말하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집념이 지금 AI 음성 혁명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코너 AI 작업 소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제 작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원정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아티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인아트를 전공했고 작업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23년도부터 24년도에 AI를 활용해 연출한 음악 단편 영화 삭제된 세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디지털 자아나 현실의 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왔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 몸의 상태나 컨디션, 경험 같은 것들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도 했었어요. 원정님이 말씀하신 방금 그런 관심사, 프로젝트 되게 흥미로운데요. 어떤 작품에서 그런 관심사나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실 수 있을지 작품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디지털 속에서 살아가거나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었거든요. 삭제된 세계라는 영화를 오늘 좀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했어요. 자기 신체 변화를 감지한 수녀 안드로이드 델레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서 겪는 이야기를 담은 음악 단편 영화인데요. 인공지능이랑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었었어요. 보이지 않거나 삭제된 것을 어떻게 다시 보여주는 그런 고민을 해왔던 거에 느껴지는데요. 2024년에 발표한 삭제된 세계는 그런 관심사가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이미 가시화되지 않은 어떤 물질이나 신체 이미지들은 또 새로운 신체 이미지를 제너레이팅해서 만들어도 이 기존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덜 생성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어떤 염증 같은 신체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좀 옮겨가서 삭제된 어떤 신체성,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영화에서 좀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삭제된 세계이고, 여기에서는 또 사운드로 그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작업은 그 아티피셜 스피릿이라는 제가 인공지능 음악 만드는 팀이랑 같이 오래 작업을 해오면서 계속 뭔가 디벨롭을 하면서 이 영화도 이제 나오게 된 그런 좀 전사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를 기획을 하면서 여성 괴물 보컬로이드 델레를 만들자, 목소리를 변화시키는 기술들이 어떤 소리들을 삭제시키고 제외시키는 그런 소리들을 오히려 모아서 정결한 목소리 대신 배설이나 구토의 소리 같은 것을 학습해서 델레의 목소리를 만들자, 인공지능 사운드관에서 이제 가장 시간을 들여서 집중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우디오 랩과 협력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가우디오사가 그 당시에 10,000시간의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영상 제작용 폴리사운드 생성을 목적으로 하던 펄2라는 텍스트 기반 생성형 오디오 AI를 개발하고 만들고 상용화하기 어떤 전 단계의 그런 실험을 거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팀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어떤 장기 내부의 소리라던가 몸속의 소리라던가 이런 텍스트를 넣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이런 실험들을 이제 영화에 담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버추얼 프로덕션 통해서 영화 촬영을 이제 제작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시각적인 장치나 무대 연출에 그치지 않고 이 AI 기술이 우리 삭제된 세계 앞에서부터 끝까지 엔드투엔드로 많이 쓰였다고 진짜 느껴지고 있어요. 삭제된 세계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체의 소리 또 어떤 것을 또 해보셨을까요? 아티피셜 스피릿이라는 팀의 이제 작곡가님이랑 같이 소리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도 좀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몸에서 나는 이런 소리들?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런 소리들을 수집한 버전도 해보고 네. 주연 배우님이 이제 저랑 오래 연극 활동도 했던 배우님이었는데 말할 때 내는 소리 말고 본능적으로 내는 소리라던가 좀 비인간적이고 동물적인 소리를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본 적이 있었어서 그런 소리를 내서 녹음한 버전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운드, 이런 신체 사운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버전도 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리얼 월드 실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을 수집하고 없다면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들 보면 정말 이 광대한 프로젝트라고 또 생각이 되고 이런 AI 또 사운드를 이용한 프로젝트는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현재 삭제된 세계는 이제 신체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삭제된 세계라는 영화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서 저한테 또 더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신체 사운드,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가보고 싶다. 그리고 작업도 하나씩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삭제된 세계 기대해주세요. AI를 사용해서 어디까지 활용 가능한지를 실험해보는 세 번째 코너 AI 실험실입니다. 오늘 AI 실험실에서는 제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인 타기스 부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시간 위협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북아 상공과 해역에서 벌어지는 군사활동을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분석하고 대응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타기스 부산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6개국을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에 육군, 해군, 공군, 미사일군, 로켓군의 그런 정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군사 위협 감지를 모니터링하고 또 보고를 지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지금 항공기는 실제 이제 군용기는 아니고요. 이제 민항기인데 우리가 플라이트 24에서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가 움직임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실제 데이터를 이제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항공기의 움직임, 한국 상공에 어디쯤에 왔었을지, 그럼 한국 상공 내 카디지 내에 얼마만큼의 각 국적별로 항공사가 몇 개가 있는지를 AI 알고리즘, 베이시안 필터, 칼만 필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이런 위험도 측정을 각 군의 이제 참모총장 그리고 합참에 이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실제 군에서 쓰고 있는 체계를 응용을 해서 나름대로의 리스크 평가 모형을 이제 만든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미 어딘가에 활용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만든 거는 활용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었지만 이제 응용을 하면 공장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 사고의 이제 사이버 보안, 테러에 대한 재난에 대한 예측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넓거든요. 타기스 부산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사실 이제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마다 이 네이밍에 그 도시가 들어가요. 해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것은 진해가 사실 해군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산은 해군의 작전사령부가 있는 그 작전의 요지입니다. 한반도의 전체적인 모든 군사적 상황과 이런 것을 아우르기 위해서 부산이 모항, 모체가 돼서 한다는 제 나름의 심오한 네이밍을 넣었기 때문에 타기스 부산 이라고 넣었습니다. 오늘 AI 실험실 1화에서는 진짜 실험실다운 시간이었다고 느꼈는데 다음에는 또 얼마나 흥미로운 시연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앞으로도 재밌고 다양한 AI 프로젝트들을 또 보여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AI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폴이었습니다.